이번에 만들어 볼 의상은 이렇게 앞판 어깨쯤에 셔링이 들어가는 블라우스거든요. 요거를 이제 클로 아바타가 아닌 더미를 불러서 입혀보고 밸런스 체크하기 위해서 어깨 선을 맞춘다든지 물성을 좀 더 정확하게 입히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에서 클로 트레이닝 폴더 들어가 주시고요. 일단 수업용 더미를 사용을 할 건데요. 더미는 트레이닝 폴더 안에 보시면 가장 아래에 더미라는 폴더가 있으실 거예요. 이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차렷하고 있는 아바타와 팔 벌리고 있는 아바타 두 가지가 있으실 텐데, 저희가 항상 아바타가 팔을 벌리고 있었는데 이게 아바타의 의상을 착장하기 쉬우라고, 편하라고 팔을 일단 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장을 하실 때는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티처 포즈의 아바타를 불러서 작업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포즈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티자 아바타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오픈 아바타 창이 뜨신 분들은 로드 타입을 오픈으로 해서 OK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패턴 파일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 폴더로 나가주시고요. 여기 9번 폴더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폴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안에 DXF 파일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파일 저장하실 필요 없으니까 노 버튼 눌러주시고 임포트 DXF 창이 뜨셨으면, 이거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스케일은 내가 어떤 이제 스케일로 저장을 했는지 모르니까 오토 스케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옵션에서 세 번째, 다섯 번째는 꼭 선택을 하고 부르면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클로가 이제 패턴의 시접을 제외한 데끼선에다가 재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접을 제외하라는 의미인 세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곡선이 진 부분에서 곡선 점들을 최적화해서 들어오게 하라고 정리를 해주는 다섯 번째 옵션을 꼭 선택을 해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라이브러리 창은 이제 3D 창과 2D 창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닫아두도록 할게요. 일단 패턴이 지금 패턴 창이랑 3D 창이 같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 패턴을 먼저 작업하기 편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축소를 해주시고요. 일단 패턴이 다 누워서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누워있는 패턴을 이제 회전을 시키시려면 트랜스폼 패턴 툴로 패턴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 선택된 패턴 외곽에 스케일 박스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스케일 박스 상단에 보면 회전 버튼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회전 버튼에 마우스 올려주시면 마우스 커서가 회전하는 모양으로 바뀌실 거고요. 여기를 클릭하고 드래그 해보시면 패턴이 회전이 되는데, 이 수평으로 누워있던 애를 수직으로 세우시려면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이면 45도마다 스냅핑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수직인 위치에서 스냅핑 걸리는 이 시점에 마우스 놓아주시면 정확한 수평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으세요. 회전을 시키실 때 트랜스폼 패턴 툴로 이 회전 버튼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셔도 되고요. 아니면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팝업 메뉴 중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로테이트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요거를 사용을 해서 패턴 회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작업하기 편하도록 패턴 창에서 정리를 해줄 건데요. 제가 이거 어제 설명드린 부분인데, 보통 전 작업을 할 때 이 아바타의 그림자가 있는 곳에다가 패턴의 앞판을 두고, 그리고 그 옆에 뒷판을 두고, 소매가 있는 경우에는 앞판과 뒷판 사이에 두면 좀 작업을 하기 편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앞판과 뒷판 소매 패턴을 그 차례대로 정리를 해줄 건데요. 내가 어떤 패턴이 앞판이고 어떤 패턴이 뒷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패턴 이름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패턴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여기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가보시면 가장 처음에 있는 탭이 씬이라는 탭이거든요. 이 탭을 선택을 해보시면 이 3D 창과 패턴 창에 있는 모든 물체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루트 바로 아래에 보면 2D 패턴 디자인이라는 메뉴 아래에 있는 애들이 패턴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턴의 이름이 쭉쭉 보이는 거 보시는데, 뒤에 보면 백 요크, 뭐 백 패턴, 프론트 패턴, 슬리브 패턴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패턴의 이름을 보고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패턴 개별마다 패턴의 이름을 띄울 수도 있으신데, 패턴 이름을 띄우시려면 패턴 창에서 바탕화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팝업 메뉴 중간에 쇼 패턴 네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켜주시면 패턴마다 이름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쇼 패턴 네임을 선택을 하시거나 오브젝트 브라우저의 씬에서 이름을 확인하셔도 돼요. 그럼 얘가 앞판이고 얘가 뒷판이고 얘가 뒷판 요크 소매 패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넥 바인드 패턴인데 지금은 굳이 표현을 안 할게요. 그래서 얘는 필요 없는 거는 여기서 지워주시면 돼요. 미리 이 패턴을 선택을 해서 패턴 창에서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판을 그림자에 둘 거고요. 뒷판 애들을 옆에다가 두고, 그리고 소매 패턴을 앞판과 뒷판 사이에다가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패턴 이름 확인 다 했으니까 이제 계속 떠 있으면 패턴 창이 이제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어서 패턴 이름 보는 거를 끄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쇼 네임, 패턴 네임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디자인은 중심선이 고리더라도 절개를 넣어서 시메트리 패턴으로 복제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판 패턴을 보시면 좌우가 완전히 대칭되는 패턴인데 골로 되어 있어서 한 판으로 들어왔거든요. 얘 중심을 기준으로 절개를 넣어서 한쪽 지우고 이 전체 패턴을 시메트리 패턴으로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의 중심을 기준으로 절개를 넣으시려면 이제 반쪽을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반쪽을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에디 패턴 툴로 지울 선과 점들을 선택해서 딜리트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는 이쪽 면적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쪽 면적을 지우고 싶으실 때 어디까지 선택을 해야 되냐면 중심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선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중심까지 선택을 해버리면 중심점이 지워지면서 이렇게 패턴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중심을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 분량을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쪽만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판 반쪽, 소매 한쪽, 그리고 뒷판 반쪽들이 있는데요. 이 작업하는 패턴들의 짝도 맞춰줘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앞판은 왼쪽 패턴이고요. 소매도 왼쪽 소매예요. 이거 구분하는 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뒷판은 지금 오른쪽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앞판과 소매와 짝을 지워주기 위해서 얘네를 한번 좌우를 뒤집어 줄 거예요. 좌우를 뒤집어 주시려면 패턴을 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폼 패턴 툴로 이 두 개의 패턴 한 번에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한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팝업 메뉴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플립 호리즌털리가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패턴의 좌우를 이렇게 뒤집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판도 왼쪽, 뒷판도 왼쪽, 소매도 왼쪽 패턴 다 짝이 맞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세트로 잡으시면 되고요. 소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뒷판에 패턴 넛지를 이렇게 두 줄 넛지로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줄 넛지가 있는 부분이 소매에서도 두 줄 넛치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소매에서 두 줄 넛치가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니까 이쪽이 뒷판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얘가 앞판이랑 연결되고 이 부분이 뒷판이랑 연결되는 왼쪽 소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왼쪽 패턴들을 짝을 지었으니까 얘네들을 또 전체 선택해서 시메트리 패턴으로 복제를 하고 짝을 완전한 판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전체 선택된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클론 패턴 위드 링크드 에디팅 아래에 있는 시메트리 패턴 위드 소잉으로 복제를 하셔야지 이제 편집하고 재봉하는 모든 작업들이 동시에 적용이 되세요. 그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복사한 패턴이 뒤집혀진 모양이 마우스를 따라다닐 거고, 이 원래 있던 패턴 옆에다가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놓아줄 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서 Shift 키 누르고 옆에다가 클릭을 해서 놓아주도록 할게요. 패턴 놓으실 때는 패턴이 겹치지 않게 떨어뜨려 주시는 게 작업하기 편하세요. 그리고 앞판은 앞판끼리, 뒷판은 뒷판끼리 모여있는 게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뒷판 패턴을 한쪽을 선택을 하고 원래 있던 패턴 옆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3D 창에 보시면 저희가 패턴을 처음 불렀을 때 패턴이 누워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패턴 창에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이 상태로 3D 창에도 반영을 시켜주시려면 여기 수직이 아니라 툴바에서 중간쯤에 보면 2D 리셋 2D 어레인지먼트 버튼이 있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3D 창에서도 동일하게 정리된 걸 방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배치 먼저 하고 재봉을 해서 입혀보도록 할게요. 배치하실 때는 배치 포인트를 켜서 입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직 아이콘 중에서 두 번째 마우스 올려주시고 Show Arrangement 포인트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패턴을 배치를 해줄 건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배치할 때 이렇게 절개가 들어갔을 때 한쪽 패턴을 선택을 해서 얘는 이제 왼쪽 부분이니까 아바타 왼쪽에 있는 포인트 중에서 이제 가장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라고 했었는데, 절개가 있는 패턴일 경우에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한 번에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배치를 시키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판과 뒷판 절개 들어가 있는 애들을 한 번에 모아서 배치를 해볼 건데요. 절개된 패턴을 한 번에 배치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이 절개된 패턴에서 패턴과 패턴 사이의 간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거를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한 번에 배치시킬 때 이 서로 떨어져 있는 간격까지 이 패턴의 면적으로 이게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패턴끼리 멀리 배치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패턴을 한 번에 배치하실 때는 일단 배치 버튼 누르기 전에 이 절개된 패턴끼리 모아주고 같이 선택해서 배치를 하시는 게 나으세요. 그래서 모아주실 때 키보드에서 숫자 2를 눌러서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렇게 패턴 절개 부분을 모아주시고 뒷판도 미리 모아둘게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 이렇게 모아주시고 앞판을 양쪽을 Shift 키로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앞중심에 있는 배치 포인트를 클릭을 해줄 건데요. 패턴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경우는 옆으로 잠시 이동시키시고 배치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제가 패턴 배치할 때 이제 배치가 잘 되는 위치가 어디냐고 했냐면 이제 어깨 위치가 아바타보다 살짝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모리 팔 위치랑 맞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앞판 같은 경우는
이쯤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는 게 네, 가장 적당한 위치일 것 같아요. 여기를 클릭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배치가 좀 더 위치를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면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뒷판도 4개 한 번에 모아놨던 거 선택을 해주시고 뒷중심에 있는 포인트 중에서 가장 위치가 적당해 보이는 애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소매도 클릭하고 파일 등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배치가 끝나게 됩니다. 배치 끝나신 분들은 배치 포인트 보는 거를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실수로 다른 버튼 눌러버리면 배치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배치 끝나면 바로 꺼주시면 돼요. 재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치를 먼저 해뒀기 때문에 이제 패턴이 어디랑 어디가 붙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치 먼저 하시고 피킹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위치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쪽 어깨랑 뒷판에 이쪽 어깨랑 붙어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유재봉 툴, 프리스로잉 툴을 선택을 해서 재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프리스로잉 툴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패턴에 넛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넛지 맞춰서 재봉해주기 위해서 네, 제 자유재봉 툴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깨 먼저 재봉을 해볼게요. 재봉하실 때 재봉서 넛지 방향 맞춰야 줘야 되기 때문에 앞판에서 목 옆점을 먼저 찍고 어깨점을 찍으셨다면 뒷판도 목 옆점 먼저 찍고 어깨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너치가 잘 맞으신 분들은 재봉선이 바르게 설정이 되실 거고요. 몸판 옆선도 재봉을 해보겠습니다. 재봉선 너치 맞춰야 되니까 같은 방향으로 해주시고 여기 허리점쯤에 너치가 하나 있으니까 한번 끊어서 재봉을 할게요. 그리고 남은 분량 마찬가지로 재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뒷판 요크 부분도 재봉을 할게요. 뒷판 요크에서 중간에 지금 너치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너치도 한번 끊어서 재봉을 해주도록 할게요. 남은 분량도 마찬가지로 재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매 패턴을 재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가 앞판이랑 붙는 부분, 여기가 뒷판이랑 붙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이 위쪽이 소매 산 부분이니까 여기가 겨드랑이 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랑 어디일지 잘 모르겠으면 여기 겨드랑이 점부터 차례대로 너치 맞춰서 재봉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앞판부터 재봉을 해볼게요. 여기 겨드랑이 점부터 너치까지 끊어서 재봉을 해주시고요. 소매도 여기 겨드랑이부터 너치까지 패턴의 너치까지 끊어서 재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패턴의 너치가 이 선분이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앞판의 아몰에서 방금 재봉이 끝났던 너치 부분에서 재봉선을 끝까지 중간에 너치가 없으니까 재봉선을 끝까지 설정을 하셨으면 소매 패턴도 아까 재봉이 끝났던 너치 부분에서 쭉 이동하시다가 다음 너치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판의 아몰은 재봉이 끝났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뒷판에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어깨 소매산인데 여기 분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블라우스 디자인 자체가 뒷판이 어깨를 넘어서 내려오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남은 앞판의 분량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비워져 있고 이 부분은 뒷판에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뒷판 아몰 부분을 재봉을 해볼 건데요. 우리 아까 어깨 부분 여기 재봉을 했으니까 방금 재봉이 끝난 위치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여기겠죠.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넛지 부분에서 끊어주시고요. 소매도 마찬가지로 아까 넛지 끊어줬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넛지까지. 그리고 넛지에서 다음 넛지까지, 뒷판도 넛지에서 다음 넛지까지. 그럼 겨드랑이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두 줄 넛치에서 한번 끊어주도록 할게요. 두 줄 넛치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끊어주면 되냐면 이거는 본인이 기준을 세워서 만약에 여기 소매에서 두 줄 넛치, 두 번째 넛치에다가 재봉선을 끊었다 그러면 몸판에서도 두 번째 넛치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본인이 기준을 세우시면 되고요. 저는 두 번째 있는 넛치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방향 같은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판에서도 겨드랑이 점에서 여기 넛치, 두 번째 넛치까지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소매의 옆선도 재봉을 하겠습니다. 재봉선 넛치 방향을 같게 하시는 거에 유의하시면서 재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앞중심, 뒷중심은 일단 절개된 상태로 재봉을 할 거예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봉선으로 중심들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봉선 넛치 방향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같은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중심, 뒷중심까지 재봉을 하시면 이제 여기 아까 비워뒀던 부분만 완성을 시키시면 재봉이 끝나시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재봉하기 위해서 M2N 툴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윙 툴을 꾹 눌러서 M2N 프리스윙 툴에서 마우스 놓아주시고요. 자, 소매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몸판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재봉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재봉선 넛치 방향과 재봉의 진행 순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꼭 유의해주세요. 소매부터 먼저 재봉을 해보겠습니다. 소매에서 저는 여기 소매산 방향에서 겨드랑이점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를 클릭하고 아래쪽에서 아까 재봉이 끊겼던 부분이 여기죠. 여기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M에 대한 재봉선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엔터를 눌러서 M의 설정을 완료해주시고요. N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소매산에서 겨드랑이점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시고 여기 절개가 있으니까 한번 끊어주시고요. 아래 몸판에서도 여기가 이어지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 두 번째 넛지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 해주시려면 M에 대한 것도 엔터를 눌러주셔야지 재봉선이 설정이 됩니다. 그럼 저희 재봉이 정말 다 됐는지 3D 창에서 회전을 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 재봉이 되셨다 하시면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서 아바타 이렇게 입혀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대로 따라 하신 분들은 예쁘게 입혀지셨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소매가 있는 패턴일 경우에 이렇게 아바타가 팔을 들고 있으면 여기 어깨가 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핏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혀진 후에는 이제 아바타의 포즈를 차렷 포즈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차렷 포즈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버튼은 꺼주시고요. 다시 라이브러리 창으로 이동을 할게요. 라이브러리 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바깥 폴더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바타가 있었던 여기 더미 폴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 두 가지 아바타가 있었는데 여기 차례 포즈를 하고 있는 아바타 파일을 열 거예요. 근데 아바타의 포즈를, 이 더미의 포즈를 바꿀 때는 그냥 여시면 안 되시고요. 어떻게 포즈를 바꾸시면 되냐면, 자, 이 차례 포즈의 아바타 파일을 일단 더블 클릭해서 이 오픈 아바타 창을 띄워주시고, 로드 타입에서 로드 에즈 몰프 타겟을 선택을 해야지 이 팔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차렷이 되는 팔의 위치가 서서히 내려가게 돼요. 그냥 오픈으로 열어버리시면 이 차렷인 아바타 자체가 들어오는 거라서 이 팔 부분이 같이 시뮬레이션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팔 부분이 같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려면 의상의 팔 부분도 로드 에즈 몰프 타겟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로드 에즈 몰프 타겟을 선택을 하신 분들은 OK 버튼 눌러주시면 아바타의 팔이 서서히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몰프 타겟으로 이제 포즈를 바꿀 때는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이제 다 변경되셨으면 포즈가 시뮬레이션 버튼은 꺼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저희가 기본적인 착장은 끝나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의상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차례대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알려드릴 부분은 자, 실제 의상에서 네크라인이랑 아몰 부분에 아무런 패턴이 붙지 않는 의상의 경우에 끝 처리를 바인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클로에서도 여기 네크라인 부분이나 아몰 부분 늘어나지 않게 바인딩 효과처럼 넣어주시려면 우리 오늘 배웠던 고무줄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의상은 소매가 붙어있는 의상이기 때문에 네크라인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붙어있으니까 네크라인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외곽선에다가 고무줄 기능을 넣어줄 거라서 이제 외곽선을 잡아야 되니까 에디 패턴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앞판의 네크라인 선택. 근데 지금 시메트리 패턴이기 때문에 반쪽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쉬프트 키 누르시고 뒷판에 있는 네크라인 선택. 그리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셀렉티드 라인 메뉴 중간쯤에 엘라스틱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고무줄을 넣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를 이제 더 줄이잡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고무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쇼 부분을 10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얘가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더 늘어나지 않고 원래의 길이를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바인딩을 단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소매의 아몰 부분이라든지 네크라인에 아무것도 달리지 않는 넥일 때는 이 외곽선을 선택을 해서 엘라스틱을 넣어주고 레이쇼를 10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이렇게 네크라인에 좀 힘이 생겨서 당겨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무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앞판에 2선분과 뒷판에 2선분을 제공을 했었는데 이 두 선분에는 길이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앞판이 뒷판에 길이에 맞춰서 제공이 되면서 자동으로 셔링을 잡아주거든요. 어깨 부분을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는 거 보이실 텐데 클로에서 길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분을 제공을 했을 때 이 짧은 선분에도 이제 이 긴 선분의 영향을 받아서 살짝 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짧은 선분이 같이 늘어나지 않고 얘는 원래의 길이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이 짧은 선분에도 셔링이 들어가는 양쪽 선분에서 짧은 선분에도 엘라스틱을 넣어주시고 레이쇼를 100으로 넣어주시면 얘가 이제 긴 선분에 의해서 같이 늘어나지 않고 원래의 길이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셔링이 들어가는 위치에다가 짧은 선분에 엘라스틱 레이쇼를 100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주시면 여기도 힘이 들어가서 이제 늘어나지 않고 원래 길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완성된 의상을 보시면 여기 어깨 아래에 두 줄로 고무줄이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으신데 지금 패턴에 보시면 지금 고무줄이 들어가야 될 위치가 이렇게 보라색의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 고무줄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위치에 내부 선분을 그려서 내부 선분에다가 엘라스틱 효과를 넣어줄 건데요. 이 선을 보시면 굉장히 굴곡져 있잖아요. 이거를 따라서 그리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보라색의 기초선은 제가 패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이라고 했어요. 그냥 정보만을 보여주는 선인데 지금 알려드리는 이 트레이스라는 툴을 사용을 하면 이 아무런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뭔가 작동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선분을 기초선을 따라서 그려주실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초선을 바로 따서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트레이스라는 툴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트레이스 툴은 이 패턴장에서 첫째 줄에 다트 툴 바로 옆에 있어요. 트레이스 툴. 창이 좁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창을 좀 넓혀서 찾으시면 되세요. 여기 트레이스 툴을 선택을 해보시면 얘는 유일하게 기초선이 인식이 되는 툴입니다. 이 기초선뿐만 아니라 내부선분이랑 외곽선도 다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툴이에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이 기초선을 내본 선분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니까 이 트레이스 툴로 이 기초선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선 위에다가 그대로 내부 선분을 그리고자 하실 때는 이 선을 선택하고 키보드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그 선 그대로 위에 내부 선분이 바로 생성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 기초선을 뭔가 활용을 해서 선을 만들어야 될 때 이 트레이스 툴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선도 필요하니까 아래도 선택을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은 이제 시메트리 패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세요. 근데 이거 생성하실 때 처음부터 Shift 키 눌러서 같이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두 개의 선 한 번에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내부 선분을 쉽게 만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생성된 내부 선분을 보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이 내부 선분의 끝이 이 패턴 안쪽에서 애매하게 끝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패턴 자체가 좀 기초선이 애매하게 그려져 있어서 여기까지 생성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내부 선분에다가 기능을 적용을 하면 고무줄이라든지 다른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 내부 선분이 생성한 곳까지만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는 고무줄이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내부 선분을 외곽선 끝까지 깔끔하게 그려주시는 게 깔끔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연장시키는 기능도 있거든요. 이 선을 외곽선 끝까지 그 기능을 사용을 하시려면 이제 연장할 선들을 내부 선들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에딧 패턴 툴로 이 양쪽 내부 선분을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선택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팝업 메뉴 중간에 아래쪽에 Extend Trim to Pattern Outline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내부 선분이 모자랐던 부분은 연장을 시켜서 외곽선에 맞게끔 연장을 시켜주시고요.
내부 선분이 혹시 벗어나 있는 경우는 외곽선 안쪽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외곽선 끝까지 내부 선분을 깔끔하게 그리고 싶으실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부 선분이 생겼으니까 고무줄 효과를 넣으실 수 있으세요. 다시 내부 선분 2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주시고 셀렉티드 라인 안에 있는 엘라스틱 메뉴를 켜주신 다음에 지금 작업 지시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작업 지시서에 이 고무줄 부분을 50%만큼 줄여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레이쇼를 5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시뮬레이션에서 여기에 고무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무줄이 잘 들어갔으면 시뮬레이션은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의상을 핏까지 보겠다 하시면 일단 아바타 이 더미에다가 의상을 입히실 때 실제와 동일하게 입혀주셔야 되는데 더미에 실제 의상을 입힐 때 보통 어깨선 부분을 많이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어깨선을 맞춰주실 때 패턴에 보시면 이 기초선으로 어깨선 위치가 어딘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10라인이 어깨선일 경우에는 기초선이 따로 없겠지만 이제 10라인이 어깨선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보라색의 기초선으로 어깨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어깨 위치와 더미 어깨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이제 의상에서 베이스 라인은 꺼줬기 때문에 지금 의상에는 안 보이는데 이거를 다시 켜주시고 더미와 어깨 위치가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의상이 살짝 뒤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시려면 이렇게 의상을 다시 당기면 되긴 하는데 이거를 좀 여러 번 클릭을 해줘야지 맞춰줄 수 있겠죠. 이게 이 어깨선 라인 전체를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더미의 어깨선 위치를 표시를 해서 패턴의 어깨선과 더미의 어깨선을 붙여버려서 어깨선 위치를 완벽하게 맞춰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어깨선과 패턴의 어깨선과 더미의 어깨선을 맞춰주려면 더미의 선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더미의 선을 그리실 때는 저희 아바타 테이프 툴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아바타 테이프 툴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툴바 첫째 줄에서 끝부분에 보면 더미에 이렇게 아바타 테이프 둘러진 모양의 아이콘 4개가 있으실 거예요. 얘네가 다 아바타 테이프 툴에 관련된 툴들이고요. 가장 첫 번째 툴은 Edit 아바타 테이프 툴이고 이미 생성된 애를 선택해서 지우시거나 이렇게 팝업 메뉴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에디트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는 이제 둘레 단위로 테이프를 생성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면 되는 툴이고 세 번째는 선 단위로 테이프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툴이 이제 아바타 테이프와 패턴의 외곽이나 내부 선분을 고정을 시킬 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둘레 생성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얘는 아바타에다가 이제 라인 테이프 그리듯이 그리는 테이프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바타에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패턴이 반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레를 생성을 할 때는 총 3번을 클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 아바타에서 이 가슴 부분에다가 둘레를 그려볼 건데 지금 바디에 보면 바디에서 가슴 둘레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거 참고를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가슴에 표시된 이 선에 점을 먼저 한번 찍으시고요. 제가 둘레는 총 3번 클릭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2번의 클릭이 더 남았죠. 근데 아바타 테이프 같은 경우에 둘레는 이제 수평되게 생성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수평된 위치를 찾으시려면 키보드의 Shift 키 누르시면 수평 수직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따라서 옆에 점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점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둘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허리에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허리 부분에 시작점을 찍어주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수평된 위치를 따라서 점을 하나 더 클릭하고 마지막 점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둘레 테이프가 완성이 되세요. 이렇게 둘레를 생성을 하실 땐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테이프 다시 생성하고 싶어서 원래 있던 애를 지우고 싶다 하시면 에딧 아바타 테이프 툴을 선택을 해서 이미 생성되어진 애를 선택을 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 누르시거나 테이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팝업 메뉴에서 딜리트를 누르셔도 돼요. 그럼 지금 제가 필요한 선은 어깨에 아바타 테이프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선으로 생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선으로 테이프 생성하실 때는 이 세 번째 툴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으로 생성하는 방법은 이제 시작점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끝점에서 더블 클릭 해주시면 선이 완성이 되거든요. 저희 반대쪽에도 어깨선이 필요하니까 여기도 시작점 클릭, 끝점에서 더블 클릭해서 선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혹시 테이프를 여러 포인트를 지나가는 선을 그리고 싶다 하실 때는 이제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점을 찍어가면서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끝 마무리를 하고 싶은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테이프를 생성하는 것까지 끝났는데요. 그러면 패턴에 있는 어깨 위치와 방금 생성한 어깨 테이프를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아바타 테이프의 패턴을 고정을 할 때는 패턴에 외곽선이나 내부 선분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패턴을 보시면 얘는 어깨선이 심이 있는 외곽선이 아니라 패턴의 안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내부 성분이 없으니까 내부 성분을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내부 성분을 생성하기 전에 어깨선 위치가 이렇게 보라색의 기초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배운 트레이스 툴로 내부 성분을 생성하시면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스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어깨선 부분을 클릭을 해서 키보드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그 위치에 바로 내부 성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반대쪽 패턴은 여기 대칭 시메트리 패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한쪽만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붙여주기 위해서 아바타 테이프 툴에서 네 번째 툴인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툴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먼저 패턴에서 어느 부분을 붙일지 패턴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패턴의 선과 붙여줄 테이프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깨에다가 선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인식이 되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패턴의 선 선택은 끝났기 때문에 테이프를 선택하라고 의상이 또 반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있는 테이프를 또 선택을 해주시면 방금 클릭한 부분이 붉게 나타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 설정이 됐다는 의미고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어깨선 위치의 패턴을 클릭하고 아바타 테이프도 클릭해서 붉은색으로 설정이 되면 설정이 된 거고요. 완전히 붙이려면 시뮬레이션까지 해주셔야지 어깨선이 완전히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의상을 다시 매만지시려면 제가 3D창의 기본 툴은 이 셀렉트 무브 툴이라고 했으니까 이 툴을 다시 선택을 해서 의상을 매만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상의 이게 어깨 부분을 한번 움직여 보시면 얘가 어깨에 완전히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을 따라서 이 선상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너비라든지 이런 거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깨에 붙이는 게 아바타의 의상을 이제 제대로 입혀서 핏을 보기 위한 작업을 마쳤고요. 그럼 의상이 이제 이 의상에 맞는 원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원단은 일단 그냥 저희가 마음대로 하나 만들어서 입혀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지금 이 의상에는 패브릭 1번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얘의 속성을 바꿔서 원단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재질 부분은 텍스처 이미지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텍스처 이미지 넣어주시고 피지컬 프로퍼티는 프리셋에 있는 거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의상에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단 적용까지 끝났으면 저희가 더 이상 의상에서 손 볼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절개를 주고 시메트리 패턴 설정했던 거를 이제 한 판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한 판으로 합쳐주시면 되는데 완성 사진을 보시면 앞중심, 뒷중심 다 골로 되어 있거든요. 둘 다 머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에딧 패턴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앞중심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앞판 둘 다 이제 시메트리 패턴이기 때문에 한쪽만 선택하시면 반대쪽 같이 잡히세요. 한쪽 선택한 선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머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뒷중심도 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뒷중심도 우클릭해서 머지, 아랫부분도 머지. 그리고 의상에 반영 한번 시키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정말 마지막 단계인 이제 입자 간격 낮추는 그 완성도 높이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완성도 높이기를 적용을 해주시면 이제 의상이 무거워져서 이제 의상을 이렇게 매만지는 게 되게 느려지기 때문에 아직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실루엣을 정리 한번 해주시고 완성도 높이기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적용하기 전에 미리 드래그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리 끝나신 분들은 시뮬레이션 버튼을 꺼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완성도 높이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완성도 높이는 과정 중에 하나는 파티클 디스턴스 값을 20에서 5로 낮추는 작업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작업뿐만 아니라 세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작업들은 모든 의상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게 의상마다 매번 이렇게 옵션 들어가서 설정하고 하는 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저희가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버튼으로 만들어 뒀거든요. 그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튼은 3D 창에 보시면 여기 툴바 둘째 줄에서 좀 끝쪽에 있어요. 그래서 3D 창을 좀 넓혀주시고 끝에서 6번째 보시면 하이리스 가먼트라는 버튼이 있으세요. 요게 의상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메뉴 4개를 한 번에 모아둔 버튼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누르시면 한 번에 일괄적으로 값들을 적용을 하실 수 있는데 각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4개 옵션이 뜨는 거 보이실 텐데 일단 여기 가먼트 부분을 보시면 파티클 디스턴스 값을 5로 낮춰준다라는 의미고요. 원래 20인 패턴들을 5로 한 번에 낮춰주는 기능이고요. 그 아래 보면 티크니스 컬리전 부분을 1로 낮춰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어제
두께 부분 설명을 드릴 때 그 렌더링 티크니스 부분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티크니스 메뉴가 두 가지가 있었죠. 컬리전이랑 렌더링. 렌더링인지 보여지는 두께를 조절을 하는 거고 컬리전 두께 티크니스 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 두께인데 이게 이제 원단과 원단 사이에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일정한 간격을 기본적으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패턴을 그냥 선택해서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모든 패턴에 이제 렌더링, 티크니스 컬리전 부분이 2.5mm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단과 원단 사이에 2.5m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떨어져서 좀 안정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여러 겹의 의상도 되게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살짝 떨어져 있는 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원단이 두꺼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단이 굉장히 얇은 원단임에도 불구하고 좀 두꺼워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두께를 낮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실루엣을, 이제 핏을 보기 위해서 이 원단 자체의 그 컬리전 두께를 최대로 1까지 낮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패턴에 일괄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이 버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패턴에 한 번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컬리전 티크니스를 1로 낮춰주게 되고요. 이 세 번째 아바타 스킨 오프셋은 이제 0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또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아바타와 의상 사이에 또 3mm 정도 띄워 놓거든요. 이거는 아바타에서 우클릭을 해주시고 우클릭 말고 아바타를 선택을 해주시면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스킨 오프셋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3mm 입력이 된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되게 타이트한 의상일 경우에는 3mm가 떨어진 것도 의상 핏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간격을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작업도 마지막에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 이 시뮬레이션 퀄리티를 컴플리트로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 노멀이라는 옵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노멀이라는 옵션은 이 의상에 적용된 물성을 좀 계산을 좀 덜 한다 할까? 좀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몇 가지만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거라서 이렇게 완벽하게 실루엣이 실제 의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계산을 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이 의상에 적용된 물성까지 좀 더 완벽하게 의상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한 계산을 하는 이 컴플리트로 바꾸게 되는데 이 컴플리트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이는 핏이랑 또 좀 달라요. 다른데 실제의 원단의 물성과 완전 흡사하게 계산을 해주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원단의 기장 같은 것도 이제 좀 더 실제와 가깝게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네, 핏을 확인하실 때는 꼭 컴플리트로 바꾸셔야지 완벽한 핏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옵션을 항상 모든 의상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서 일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4개가 다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값들은 적용이 되는데 적용을 시키고 나서 시뮬레이션까지 돌려줘야지 완벽하게 의상에 적용이 되세요. 이거 시뮬레이션을 얼마만큼 돌려주냐면 의상이 이제 실루엣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정도로 좀 충분히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값을 다 적용하고 난 뒤에는 의상을 만져보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수정할 부분이 보인다 하시면 이거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수정을 하신 다음에 이 하이레즈 가먼트를 적용하신 상태에서는 이제 뭔가 수정을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이제 핏이 안 바뀌는 것 같으니까 시뮬레이션 버튼을 꺼주시면 되는데 끌 때도 한 1, 2초 걸리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꺼진다고 여러 번 누르시면 이제 이게 다시 켜졌다가 꺼졌다가를 반복하니까 한 번 눌러놨다가 기다리시면 이게 버튼이 꺼질 거예요. 네, 꺼졌을 때 이제 회전을 해보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버튼 끄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수정을 하고 싶은 게 보인다 하시면 하이레스 가먼트 옆에 로우레스 가먼트 버튼도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적용하기 전에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서 이제 완성도 높이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우레스 가먼트를 적용을 하고 수정을 하고 다시 하이레스 가먼트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가 이제 의상의 완성도 높이는 과정까지 전부 적용을 하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앞으로 계속 의상을 작업을 하실 거예요.